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집 안 한 구석에 손잡이가 부러진 우산 하나가 세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가 살짝 나간 밥그릇, 멈춰버린 벽시계, 이런 물건들이 어딘가 놓여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 물건들부터 당장 정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시게 됩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옛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죠. 집안에 부러지고 깨진 물건을 오래 두면 복이 새어나간다고요. 그냥 미신이라고 웃어넘기기엔 이 말 속에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생활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을 그냥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드나드는 그릇으로 여겼어요. 좋은 기운은 들어와서 머물고 나쁜 기운은 흘러나가야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흐름을 가장 크게 막는 것이 바로 부러지고 깨지고 낡은 물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온전한 물건은 그 자체로 완성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부러지거나 깨진 물건은 그 기운이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끊어진 자리에 나쁜 기운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지 못하고 썩는 것처럼요.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주인공인 오래된 우산부터 시작하죠. 우산은 참 묘한 물건입니다. 비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산이 부러지거나 살이 휘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지켜주던 기운이 무너진 셈이거든요. 특히 오래된 우산을 현관 근처에 세워두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현관은 집의 입이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모든 기운이 이 문을 통해 드나들죠. 그 자리에 부러진 우산을 세워두면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이 문턱에서 막혀버립니다. 좋은 소식, 좋은 인연, 좋은 재물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게다가 우산은 대부분 어두운 색이고 축축한 물기를 머금고 있는 물건입니다. 음의 기운이 강하게 서리는 물건이죠. 맑은 우산이 현관 구석에서 곰팡내를 풍기고 있다면 그건 나쁜 기운을 매일 집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시면 제일 먼저 현관 우산꽂이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는 멈춰버린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그러니까 삶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제깍제깍 움직이는 그 소리 자체가 집안에 생기를 돌게 하죠. 그런데 이 시계가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의 시간도 함께 멈춰 있다고 옛 어른들은 보셨습니다. 멈춘 시계를 벽에 그대로 걸어두면 정체된 기운이 집안에 눌러앉습니다. 하는 일이 자꾸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될 듯 안 되는 답답한 일들이 이어지죠. 혹시 요즘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집안에 멈춰있는 시계가 없는지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원전지가 다 됐으면 갈아 끼우시고 고장났으면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고칠 게 아니라면 벽에 걸어두지 마시고요.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막혀있던 일들도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세 번째, 이가 나간 그릇과 금이 간 컵입니다. 그릇은 복을 담는 물건입니다. 밥을 담고 국을 담고 음식을 담죠. 그 안에 담기는 것이 곧 우리 몸으로 들어와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 그릇은 곧 재물과 건강의 상징이거든요. 이 그릇에 이가 나가고 금이 갔다는 건 담아야 할 복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매일 쓰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에 흠집이 나 있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몇 끼 식사 때마다 그 깨진 자리로 복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아깝다고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천 원짜리 그릇 아끼려다 훨씬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컵도 마찬가지예요. 손잡이가 떨어졌거나 테두리가 깨진 컵,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전한 새 그릇으로 밥을 드시면 그 자체로 마음도 정갈해지고 복도 제대로 담기게 되지요. 네 번째는 금이 간 거울입니다. 이건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거울은 예로부터 아주 특별한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기운을 비추고 되돌려 보내는 힘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울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지만 깨지거나 금간 거울은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금이 간 거울은 우리 모습을 조각내어 비춥니다. 그 조각난 상이 조각난 기운을 집안에 퍼뜨린다고 봤어요. 특히 얼굴을 비추는 거울에 금이가 있으면 그 집 사람의 건강과 인간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낡고 깨진 거울은 반드시 신문지나 천으로 잘 감싸서 정리하세요. 다섯 번째, 시들어 죽은 화분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최고의 물건이죠. 초록빛 잎사귀 하나가 방 안에 공기를 바꿔놓잖아요. 그런데 그 식물이 시들어 죽으면 그 자리는 오히려 죽은 기운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화분을 아깝다고 그대로 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죽은 식물은 생기를 주는 게 아니라 빼앗아가는 존재로 바뀝니다. 살릴 수 없다면 흙과 함께 깨끗이 비워내시고 그 자리에 새 생명을 들이세요. 작은 화분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놀랍도록 바꿔놓는답니다. 여섯 번째는 낡아 빠진 신발입니다.
신발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다주는 물건이죠. 그러니 곧 앞으로 나아갈 길, 그러니까 앞날을 상징합니다. 뒤축이 다 닳고 밑창이 떨어진 신발을 신발장에 잔뜩 쌓아두면 나아갈 길이 막힌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신발장은 현관에 있잖아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낡은 신발로 꽉 차 있으면 새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죠. 몇 년째 안 신는 신발, 굽이 다 나간 신발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 고장난 전자제품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창고나 방구석에 쌓아두는 집이 정말 많습니다. 언젠가 고쳐 쓰겠지 하는 마음이시겠죠? 하지만 고장난 기계는 끊어진 기운을 품고 있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먼지까지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자리는 나쁜 기운이 고이는 웅덩이가 되어버려요.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기운을 막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거든요. 손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 오늘 방송 끝나면 딱 하나라도 정리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짜증내면서 휙 던져버리지 마세요. 그동안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해준 물건들이잖아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마웠다고 인사를 건네고 정갈하게 감싸서 내보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보낼 때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그 빈자리에 새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은 현관 우산 하나, 내일은 이 나간 그릇 하나,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비워도 충분합니다. 집이 가벼워지는 만큼 마음도 삶도 함께 가벼워지는 걸 곧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부러진 우산, 멈춘 시계, 이 나간 그릇, 금간 거울, 죽은 화분, 낡은 신발, 고장난 전자제품. 이 7가지는 우리 집의 좋은 기운을 조용히 갉아먹는 물건들입니다. 미신이라고 가볍게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깨끗하고 정돈된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물건을 비우는 일은 결국 마음을 비우고 새로 채우는 일이거든요. 오늘 방송 들으신 김에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이 맑아지면 기운이 맑아지고 기운이 맑아지면 반드시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그리고 앞날이 늘 밝고 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